자, 오늘 드디어 제 리파인드 L2 ERX 구동계 장착합니다. 제 생각보다 자전거 생김새가 마음에 들어서 최고의 사치까지 해버렸거든요. 과연 최고의 사치는 어떤 제품인지 지금부터 L2 전동 구동계 장착 영상 시작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L2에 전동 구동계를 장착하는 영상이긴 하지만 사실 인터널 케이블로 된 전동 구동계를 장착하는 다른 브랜드의 구동계 장착 영상과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동 구동계를 장착할 때 가장 힘든 점은 케이블링이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자전거들은 케이블이 모두 이렇게 다 인터널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압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인터널로 들어가서 이 핸들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안쪽에 케이블링이 가장 어렵고요. 그 외에는 브레이크 브리딩 하는 거 요 정도만 어렵고 나머지는 사실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케이블링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가능하면 좀 천천히 해볼 예정이니까요. 고수분들은 패스해 주시고요. 이 영상 창피하니까 보지 마시고 안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이렇게 전동 구동계 장착하는 영상 자세히 못 보신 분들은 요렇게 하는구나, 그냥 요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배터리, 그러니까 전원을 공급하는 배터리는 요 C포스트 쪽으로 들어가고요. 이 C포스트에 있는 이 전원에서 케이블이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가 쭉 내려와서 하나는 이 구멍으로 나와서 앞드레일러랑 연결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와서 이 구멍으로 나와서 뒷드레일러랑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케이블 두 개가 요렇게 올라가서 이쪽으로 나와야 되겠죠. 자, 그 작업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이 이 위쪽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C포스트를 분리해 줍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C클램프 볼트를 풀어서 C포스트를 빼게 됩니다. 이렇게 빼주면 되고요. 이 배터리 홀더가 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고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고정하는 부속품이 있는데 그건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배터리 홀더가 들어가고 이제 케이블 두 개가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자, 케이블링을 할 때는 이런 게 좀 필요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작업은 공구가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끝에 이렇게 쇠가 달려 있고 얘는 좌석이어 가지고 케이블을 안쪽에 집어넣고 자석으로 유도를 해서 할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요거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 끝부분을 집어넣고요. 이 끝에는 자석이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를 붙입니다. 그러면 지금 안 보이지만 이 자석이 아까 그 케이블 끝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가지고 옵니다. 이게 붙으면 딱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좀 센 자석이라서. 그죠? 자, 여기까지 가져왔으면 이렇게 이 끝에 붙은 자석으로 이렇게 뺐죠. 지금 이 끝부분이 시마노 같은 경우는 서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L2 같은 경우는 또 다른 형태다 보니까 직결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테이프로 좀 엮어가지고 위로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끝에 마스킹 테이프로 이 두 케이블을 연결을 했거든요. 가이드 케이블과 DI2 전선 케이블을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 쭉 당겨서 이렇게 집어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면 이 위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케이블 하나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쪽으로 빠져나왔죠. 얘는 이제 앞드레일러에 연결을 하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가이드 케이블이 있으면 쉽게 작업을 할 수 있고요. 뒷드레일러 케이블 그리고 브레이크 케이블도 모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조금만 더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자, 앞쪽 케이블 연결했으니까 앞드레일러에 연결하고 앞드레일러를 그냥 잠깐 달아만 놓겠습니다. L2 구동계 같은 경우 앞드레일러 케이블 연결하는 건 여기 있거든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잘못 끼울래야 끼울 수가 없어요. 잘못 끼우는 방향이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돌리면서 끼우시면 되고요. 요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앞드레일러를 임시로 고정만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저 케이블이 또 쏙 안으로 들어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힘들게 케이블을 빼놨는데 들어가면 속상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앞드레일러 고정만 좀 해 놓고요.
케이블 선은 위에서 당겨서 타이트하게 이렇게 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케이블 하나가 이렇게 빠져나와 있으니까 도망갈 일은 없겠죠. 자, 뒷트레일러도 똑같습니다. 이 이제 뒤쪽에다가 이 자석 케이블을 넣고요. 쭉 당겨 옵니다. 지금 뒷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한번 꺾여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제 생각에는 앞트레일러 달기 전에 뒤에 거부터 할 걸 그랬네요. 야, 무슨 거의 의사들 내시경 하는 수준인데요. 그래도 90도 꺾였는데 잘 따라오고 있네요. 천천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끄집어냈습니다. 거의 내시경 하는 수준으로 끄집어냈습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DI2 전선과 연결을 미리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또 케이블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뒷트레일러에 미리 연결만 좀 해 놓겠습니다. 뒷트레일러는 지금 여기에가 있거든요. 안 보고 꽂으셔도 돼요. 이렇게 꽂은 다음에 살살 돌리면 딱 맞지 않으면 안 꽂아지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여기 화살표가 또 있어요. 화살표가 삼각형의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화살표를 찾아서 하셔도 되고요. 자, 일단 이렇게 이제 해놨으니까 뒷트레일러도 임시로 걸쳐만 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뒷트레일러 케이블 이렇게 연결했고요. 앞트레일러 케이블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케이블 두 개가 이렇게 빠져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배터리랑 연결하면 되는 거고요. 이 케이블은 가장 나중에 하면 됩니다. 자, 이제는 브레이크 케이블도 같은 방법으로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케이블은 이 뒤쪽으로 해가지고 이 앞쪽 헤드 튜브를 지나서 이 위쪽 핸들바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헤드 튜브 쪽까지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일단 핸들바는 탈거를 하고 그리고 포크도 탈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템 볼트 풀어 주시고요. 위에 스템 캡도 풀어 줍니다. 자, 그리고 핸들바를 위에서 뽑아 주고요. 자, 그리고 포크를 아래쪽으로 뽑아 줍니다. 자, 이렇게 뽑아 줬고요. 자, 앞쪽은 포크에 이렇게 브레이크 라인이 지나가는 홀이 있죠. 이 홀에다가 찔러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위쪽까지 쭉 올려 주시면 포크 중간에서 빠져나오게 이렇게 작업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브레이크 캘리퍼도 일단 임시로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속품 중에서 여기 프론트 160이라고 써진 브라켓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당연히 앞쪽에 160짜리 로터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브라켓이고요. 자, 일단 포크에 160mm 로터를 달 수 있는 브라켓을 장착을 해줬고요. 그 위에다 이제 이렇게 브레이크 캘리퍼를 장착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 아래 브라켓은 세게 잠궈 주고요. 그리고 요 브레이크 캘리퍼는 살짝 고정만 하는 정도로 잠궈 주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또 풀어서 잡소리 나거나 하면 또 센터 정렬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그냥 해 놓으면 이렇게 됐고요. 케이블이 이렇게 들어가서 포크 중간으로 이렇게 나왔죠. 자, 요거는 이렇게 놔두고, 자, 뒤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160mm 로터를 사용하는 리어 브라켓을 먼저 달아줍니다. 이렇게 브라켓이 먼저 장착이 되고요. 아래쪽에서 이렇게 볼트를 넣어서 돌려서 장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뒤에 캘리퍼 라인을 이 앞쪽까지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아까 사용했던 가이드 케이블을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 케이블 부속품을 보면 이렇게 좀 몇 개가 있거든요. 이 중에서 브레이크 케이블에 맞는 부속이 있어요. 자, 이런 부속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이 끝에다 껴줍니다. 자, 이렇게 껴주고 나서 이 가이드 케이블 끝부분과 연결을 할 수 있거든요. 나사로.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가이드 케이블 끝에 있는 나사와 여기 브레이크 케이블에 나사가 박힌 이 중간 연결 부분이 연결이 돼서 이제 웬만해서 빠지지 않게끔 연결이 됐거든요. 이제 요 선을 케이블 라인 작업을 해서 쭉 당기면 브레이크 케이블 당겨 올 수 있겠죠. 자, 아까와 동일하게 자석으로 이렇게 해서 앞쪽까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PB만 장착되기 전이면 그냥 찔러 넣어서 이쪽에서 손가락으로 또 위쪽으로 유도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지금 PB가 먼저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공구를 이용해서 케이블링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자, 위쪽으로 꺼냈고요. 자, 저 앞쪽에서 좀 당기면서 브레이크 케이블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위쪽으로 브레이크 케이블이 나왔고요. 자, 이렇게 해서 뒤쪽 브레이크 캘리퍼 작업 이렇게 해서 이 앞쪽까지 케이블 왔고요. 그리고 이제 앞브레이크 캘리퍼도 이렇게 해서 위로 빼놨고요. 자, 이제 포크 한번 껴보도록 할게요. 자, 포크 같은 경우도 케이블을 위로 먼저 빼줍니다. 위로 먼저 빼주고요. 포크를 그대로 끼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페이서를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서도 각 브랜드마다 도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뭐 이대로 따라 하실 필요는 없고요. 보통 인터널이 되려면 이 스페이서 안으로도 케이블이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케이블이 통과하는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이쪽으로 케이블을 두 개 다 통과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통과시키고 스페이서를 껴주면 됩니다. 스티어러 튜브에. 오케이. 자, 이렇게 여기까지 나왔죠. 이제는 핸들바를 통과시키는 것만 남았거든요. 이때부터 가장 힘듭니다. 말 없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것도 핸들바마다 또 다르긴 하지만 지금 이 리파인드 순정 핸들바 같은 경우는 방금 저 스페이스로 나온 케이블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그래서 이쪽 구멍으로 빠져나오면 되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 케이블을 이용해서 넣어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죠. 자, 이제 케이블 넣어주고요. 요 가이드 케이블을 당겨 주시면, 자, 이렇게 케이블이 나왔죠. 자, 하나는 이제 됐고요. 이게 지금 이 가이드 케이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요게 있어서 이렇게 편하게 하는 거고요. 이게 없으면 아마 굉장히 요거 좀 짜증나고 힘든 작업이거든요. 오케이. 자, 이쪽으로도 이제 케이블을 뺐고요. 거의 다 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케이블 두 개가 모두 핸들바를 통과했습니다. 와우. 이제 뭐 힘든 작업은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앞브레이크 캘리퍼에서 출발한 케이블 그리고 뒷브레이크 캘리퍼에서 출발한 케이블이 이쪽 다운 튜브 지나서 탑 튜브 지나서 핸들바를 지나서 이렇게 양쪽 레버 있는 부분으로 두 개의 케이블을 뺐습니다. 와, 이제 뭐 힘든 거는 좀 끝난 것 같고요. 이제 레버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들바를 고정할 때는 이 스템 캡 먼저 조여 주시고요. 이 스템 캡을 조이는 게 이 핸들바와 이 헤드셋 사이에 유격을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스템 캡을 먼저 조여 주시면 여기에 있는 헤드셋의 유격이 쫙 당겨져서 유격이 없이 올라 붙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스템에 있는 볼트를 조여 주시면 됩니다. 스템에 있는 볼트를 조여 주기 전에 이 핸들의 센터를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핸들 센터를 맞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템 볼트를 조여 주시면 되는데 지금 6Nm로 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토크렌치를 이용해서 조여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볼트가 이렇게 위아래 두 개로 되어 있는 어떤 부품을 조일 때에는 번갈아 가면서 조금씩 조여 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이렇게 토크 값에 도달하면 헛바퀴가 돌거든요.
자, 이제 레버를 한번 핸들바에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버 이 클램프를 풀어줘야 되거든요. 클램프 볼트 같은 경우는 이 후드 고무 안쪽으로 이렇게 위쪽에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까서 넣을 수는 없고요. 이 후드의 머리 쪽 고무를 벗기고 드라이버를 넣으시면 됩니다. 자, 후드 머리 쪽 고무를 벗기니까 친절하게 이렇게 딱 육각렌치가 지나갈 수 있는 가이드가 있네요. 오, 대박. 자, 이렇게 해서 쭉 밀어 넣어주면 지금 걸렸거든요. 느낌이 딱 옵니다. 여기에 볼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넣어주면 볼트에 딱 닿게 되어 있습니다. 살짝 풀어주고 끼워주시면 되는데 너무 또 많이 풀면 얘가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또 귀찮으니까 살짝만 풀어주고, 자, 이렇게 껴주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핸들바에 보면 다 이렇게 눈금이 있거든요. 이 눈금으로 이제 좌우 높이는 잘 맞출 수가 있을 거고요. 이 레버 각도 같은 경우는 잘 보면서 본인이 몇 번 잡아 보면서 각도를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좋고요. 이 각도에 따라서 굉장히 편하고 안 편하고가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각자 본인 스타일에 맞게 잘 세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아주 살짝 위쪽으로 장착을 했고요. 지금 보니까 드롭을 잡고 브레이크를 잡기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간격입니다. 자, 이제 요 각도에 맞춰서 반대쪽도 달면 되겠네요. 자, 일단 레버는 이렇게 고정을 해 놨습니다. 이제 나중에 브리딩 하면서 완벽하게 고정을 할 거고요. 지금 이 정도 장착만 해 놨는데 이 레버가 정말 편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간격도 되게 짧거든요. 그래서 웬만큼 손이 작은 사람도 드롭을 잡았을 때 브레이크를 잡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어 넣기도 편하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 라인이 딱 보이죠? 여기서 더 멀어지지 않고 아래쪽에 딱 같은 간격으로 붙은 모습이 레버가 굉장히 모양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자, 오늘은 이제 크랭크까지만 장착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자, 크랭크는 기존에 달려있던 105 크랭크를 장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또 파워미터가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라서 파워미터가 달려있는 듀라에이스 크랭크를 장착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거 진짜 다른 자전거에 쓰려고 보관만 하던 건데 요 녀석을 장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듀얼 파워미터가 달린 제품이고요. 파워미터는 포화 있게 달려 있네요. 자, 얘를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랭크 장착하는 건 너무 쉽죠? 지금 여기 비비 안쪽에 구리스가 좀 충분히 발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끼우는 거고요. 안쪽에 구리스 살짝 발라서 끼워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쪽에 장착을 했고요. 오, 영롱하네요. 왠지 그냥 전체 구동계가 듀라에이스가 된 기분입니다. 논드라이브 암도 한번 장착해 볼게요. 지금 새 제품이라서 충분히 그리스가 좀 발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장착하는 건데 가능하면 여기 나사산 부분에 그리스를 좀 발라서 장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장착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요게 이제 명칭은 모르겠는데 크랭크 캡인가요? 아무튼 요거 돌려주면 되는데 얘도 잠그는 공구가 있거든요. 이렇게 생긴 플라스틱 공구로 잠궈주면 되는데요.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적정 토크가 1Nm 정도예요. 정확히는 0.8, 1.2인가 아무튼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1Nm이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잠그시면 됩니다. 손의 힘으로. 이거 공구를 이용해서 엄청 세게 잠그시는 분들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그냥 손으로 돌릴 만큼 돌리고 멈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크랭크 볼트는 12N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꽤 세게 잠가 주셔야 되는 거죠. 12에서 14 정도 되니까 13Nm로 잠그겠습니다. 오케이. 자, 자전거 전체 조립 두 번째 영상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여기 연결해야 되는 배터리가 와야 되기 때문에 요게 지금 화요일 날 도착 예정이거든요. 미치겠네. 아무튼 쿠팡에서 안 팔아가지고 일반 택배로 시키다 보니까 화요일 날 도착 예정이어서 그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다음 영상으로는 브레이크 브리딩 하는 거를 한편으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한 번도 제가
브레이크 브리딩 하는 거를 보여드린 적이 없어서 브레이크 브리딩 하는 거 한편으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때 이 케이블도 자르고 설치한 다음에 브리딩까지 하는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날 배터리가 도착하면 전체적으로 마무리하고 DI2 세팅하는 것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ERX 구동 계력에 자전거에 장착되는 거는 처음 보는데요. 야, 이거 얘기하지 않으면 이걸 누가 알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달려있는 이런 마감이나 만듦새가 상당히 괜찮거든요. 특히 이 레버 같은 경우 이 레버 각도가 굉장히 절묘하게 마음에 드네요. 이 드롭에서 잡았을 때도 멀지 않고 이 앞쪽에 볼트가 있어 가지고 이 각도를 조금 더 안쪽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가장 멀리 해 놓은 상태인데도 보시면 멀지 않습니다. 충분히 드롭을 잡고도 브레이킹하기 편하게 각도가 아주 잘 나옵니다. 그리고 리치도 굉장히 짧아 가지고 아주 편하게 잘 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첫 설치 소감은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지금 리파인드에 최고의 사치를 했는데 듀라이스 크랭크가 들어갔더니 전체적으로 좀 고급져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요 다음 영상은 브레이크 브리딩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영상에서 배터리까지 달아서 앱 세팅하는 것까지 마무리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